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체크해봐야 될 이슈를 하나만 꼽아보라면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좀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평화 협상이 거의 다 좀 유의미하게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이사님, 이 이슈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가 휴전 가능성이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인플레이션 관련 방산 조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경기 회복 흐름이라든지 성장주는 반등 가능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기존에 강세를 나타냈던 부분은 조정, 반면에 이제 그 약세를 나타냈던 특히 경기 민감 IT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이슈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서서 다른 전문가님들도 짚어주셨지만 이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속될지 투자자들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좀 국내 증시에 국내에 있는 IT 기업이나 성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어디를 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IT라든지 2차 전지, I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시장과 연결돼서 조정을 보인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미국 쪽 지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론 주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대형 IT 기업들은 아직 주가가 좀 부진한 측면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어야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게 원재료 부분에서 계속 좋지 않은 부분이 부각되어 왔는데 그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금 반등 구간에 있거든요. 여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의 모습은 그 완성차 쪽, 2차 전지 완성차 쪽이 추가로 그 메이커 업체가 생산량을 증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국면에서는 그 업종 중에서도 조금 소외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 소외되었던 주가의 포인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업종을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그리고 최근에 좋은 상황인 인쇄어루기판 PCB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미국 시장은 5G 투자가 지연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지연됐던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 5G 통신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인프라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가 확대될 때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고객들이 탈중국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스페타시스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시장 자체는 미국 업체가 글로벌 1위고 이스페타시스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를 유지를 하면서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그 숫자로 비교를 해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726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4,550억 원 수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 시가총액도 큰 부담이 없는 구간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5G 쪽 사업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그 연성 PCB 쪽
회로기판 쪽 사업들도 5G와 연계해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라든지 미국 시장 쪽 그 관련된 법인에서 예상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부진함은 연속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이제 중국 법인 쪽에서 본격적으로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올해부터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5G 시장이 다시금 투자라든지 그러한 측면이 재개되는 시점이고, 두 번째로 우려되었던 중국 법인 측면에서 실적의 증대 가능성이 높은 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 1번에 2번의 포인트 자체가 좋아도 그 실적 측면에서 성장이 나타날 때 비싼 주식이라고 하면 이게 더욱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도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한 4,560억 정도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올해 예상 실적을 비추어 봤을 때 6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은 가능하다고 감안을 하면은 30% 정도는 현재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시장 국면에서 다시금 성장주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기존의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업종들은 물론 반등이 가능하지만 그 덜 반등이 나왔던 업종에서 그 특정한 트리거, 즉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한다든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생 가능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하에 이스페타시스를 접근을 해보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네, 성장주가 부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꼽아주신 종목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 PCB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이스페타시스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 종목, 이 기업의 좀 발목을 잡고 있던 중국 법인 이슈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호황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주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주로 이스페타시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성장주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오늘 약간 성장주 특집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는 대통령직인 인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TSMC 수준의 인프라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정부가 좀 밀어준다면 주가가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실현이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이사님, 이 이슈 저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정부의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타국 대비해서 좋지 않은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해온 게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체 캐펙스 투자는 있었지만은 정부의 지원 자체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본격화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성장 가능 산업 측면에서도 IT가 다시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국내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세울 경우 전력이라든지 공업 영수, 폐수 처리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그 관련된 기업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라인에 한 개 라인당 한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이라든지 그 중국 기술 패권 전쟁 이후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의미하는데 이 시장에서 1위인 TSMC 그리고 미국에서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인텔 같은 경우를 비춰보면은 이 부분에서 기업에서 대부분 그 비용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원까지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액 공제를 하는 그러한 부분의 반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관련해서 이제 물론 테마주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약간 주가 환경이 긍정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얼마만큼 더 오를 수 있을지 이 이슈로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가져봐도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해소를 해야 되는 상속세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블록들이 있었고 현재 가격대는 7만 원 이하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자체는 통상 삼성전자의 흐름은 외국인 매수 여부에 따라 주가 추이가 판가름 나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 레벨대를 현재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IT의 시가총액 레벨이 실적 대비해서 해외의 업체와 비춰봤을 때는 싼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국면에서는 매수 대응이 훨씬 낮고 추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현재 국면에서는 IT 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러한 주가의 추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렇다 보면 이러한 주가 괴리가 나타나는 SK 하이닉스라든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의 유입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로 이에 대한 지원의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해외의 동종 업계 대비해서 주가가 싼 수준이고 두 번째로 최근에 수급 이슈가 있어 온 상황으로 주가가 한 단계 하락했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도 있고 세 번째로 정부 지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현재 국면에서는 대형 IT 업종을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봐야 한다는 결론입니다.